죄책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사인은 어떻게 얻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사실 아이랑 이제 매일 이야기를 하지.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러거나 감정을 많이 모르니까. 근데 하루는 선생님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우리 집도 그랬어. 맞아. 근데 그때가 한 24개월 두 돌 때쯤이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말도 못해. 기억나. 너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그래서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또 말이 짧으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어린이집에 이제 등원을 시키면서 선생님한테 아이가 있는데 앞에서 하민이가 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일이 있으셨냐.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었는데요. 근데 다만 같은 반 애가 좀 약간 액션을 크게 하는 애가 있어서 걔가 그 행동을 못하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럼 그걸 보고 하민이가 좀 이렇게 이미지가 크로스오버 됐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민이가 이제 애기 같이 손 붙잡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선생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선생님 그럼 하민이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민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선생님이 얘기하시니 맞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민아 그런 거 아니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었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 이러니까 그다음에 가더라고. 바로 선생님 가서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이걸 왜 어렵냐면 이거 사실은 어떤 뭐랄까 그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뽑아왔지만 진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바닥에 앉힌 뒤 수차례 귀를 잡아준 게 사실을 CCTV를 통해서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뉴스로 들었어. 뭐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러는데 오늘날 우리 집에 첫째 갔다 와서 무서워. 아빠 선생님 나 때렸다 이러고. 그러면 상상을 하잖아. 막 진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얼마나 때렸을까. 근데 심지어 여기 멍이 들었어. 혹이 났어. 그래 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를 잘 봐주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 어린이집에 간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진실일까? 내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결국은 이제 가서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걱정 반, 당황 반, 황당 반 막 이런 거지. 그런 일이 본인 없다고 확신하시겠지. 그리고 뭐 그랬겠지. 나도 그게 믿고 싶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문의를 해오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언짢은 느낌도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었어.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의 말을 제일 먼저 믿을 수밖에 없지. 맞아. 근데 그거를 무조건 믿는 것도 사실 나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가 맞아. 굉장히 일관성 있게 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치하는 어떤 그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네요. 나는 그냥 일시적 상황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런 분들은 요 사건에 나타나는 분들은 아주 전체 시로 봤을 때 막 1, 2 정도에 해당하잖아요. 맞아.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아이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뭐 무서워,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 많잖아요. 혜린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실 저희는 이제 아이가 오면 항상 저희가 그것만 팁으로도 올렸는데 아이한테 항상 오늘 뭐 했어? 보다는 오늘 기분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 뭐 했어? 그럼 아이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기분 어땠어? 라고 매일 물어보면은 어떤 날 중요한 것들이 잡혀요.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았어.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누가 때렸어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기분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게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실 이제 접근이 필요한 건데 이러기 전에 약간 예방 차원에서 저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이한테 기분을 매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대답이 평이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탁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물어보는 연습을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보낼 때 저는 사실 내가 얘한테 관심이 되게 많다는 것을 수시로 어필해요. 뭐냐면 사소하게 손톱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손톱 못 잘라, 내 손톱이 이 모양이어도 아이 손톱은 꼭 잘라 보내고
옷을 절대로 이렇게 대충 안 대충 입잖아. 집에 있던 채로는 잘 안 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아이 뭐잘 입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매일매일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생긴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해요. 선생님 얘가 어제 이렇게 맞아. 상처 생겼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역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아 얘가 내가 했으면 엄마 금방 아는 엄마구나. 왜 저도 노이 치료하고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아이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딱 긴장돼요. 혹시라도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이렇게 할까 봐.